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AI 시대를 이끌 새로운 강자. SK를 망하게 하자고. 어제 제가 짧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한 20년 동안 반도체 강국으로 큰 소리 쳐왔습니다만 반도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지나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시대, 말하자면 AI 반도체 시대로 들어선 지 이미 한참 됐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뒤처지면은 뒤떨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와 원팀이 돼서 총력전을 펼쳐 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AI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 AI 국가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민간 부문 AI에 총 6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AI 반도체와 AI 인프라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 인프라의 대형화와 집중화를, 또 집적화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그리고 AI 생태계 핵심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AI 인덱스, 영국에서 발표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AI 역량 순위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종합 6위를 차지했는데, 이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인재, AI 관련 인재는 한 단계 하락했고 AI 인프라 건설은 한 단계 상승했어요. 그런데 운영 환경이 24단계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어요. 이 24단계나 하락한 AI 운영 환경, 이게 바로 우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24단계나 하락한 AI 운영 환경은 뭐냐면 AI 기술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AI 기술 구현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그걸 하기 위해서 민과 간이 힘을 합친다. 그것이 AI 국가위원회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AI 투자 규모는 121조입니다.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AI 투자는 18조입니다. 지금 우리는 4년 동안 65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AI는 단순 추론 예측 단계를 넘어서 생성형 AI 단계로 접어든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 생성형 AI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지금까지 단순한 인간의 지적활동 보조했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을 초월해서 창작과 소통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성형 AI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도입이 될 경우에, 조만간 도입이 되는 건데 지금 도입되고 있고 조만간 우리 사회 전체가 생성형 AI 사회로 바뀔 텐데, 이 경우에 생성형 AI 사회로 바뀌는 것만으로 연간 30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온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GDP가 연간 1.8%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2%, 3%대인데 여기서 추가로 1.8%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 AI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장소도 상징적이에요.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했는데, 이 포시즌즈 호텔이 8년 전에 최초의 AI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뒀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이세돌이 지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세돌이 한 판 딱 이겼는데 한 판 이긴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AI는 당시에 불과 8년 전인데도 AI가 어느 정도 위력적인지를 우리도 잘 몰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AI위원회에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30여 명의 민간위원과 장관급 정보위원들과 함께 이 국가 AI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이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지금 AI 시대의 선두주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이 기업의 질서는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아주 큰 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의 1위였던 인텔이 지고 엔비디아가 확고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메모리칩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의 메모리칩의 그 챔피언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AI 기반 HBM 반도체는 SK가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서열도 삼성전자 다음에 SK 하이닉스였던 것이 이제 벌써 SK 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라고 하는 식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변화가 곧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의 변화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보인 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32%의 성장률.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의 수직적인 매출 신장은 엔비디아의 증가와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최대 납품처인 엔비디아의 HBM3 4세대를 독점 공급했고 가장 먼저 HBM3E 5세대 8단 제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 전망치가 높을수록 SK 하이닉스 수익성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이 대기업 간에 서로 제로섬 게임을 했다면 지금은 협력하고 퓨전하는 시대입니다. 엔비디아와 SK가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이 선순환 구조를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반면에 이 AI 반도체 시장에 원래는 먼저 뛰어들었다가 이게 될까? 하고 사실은 중간에 개발을 잠깐 중단했던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뒤늦게 다시 AI 반도체 개발로 다시 뛰어들었는데 그 잠깐 중단했던 그 1, 2년 사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운명이 갈려버렸습니다. 지금 삼성 위기론이 대대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거는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모든 수치가 삼성전자의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전 세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비중이 2018년에 30%였는데 불과 4년 만에 20%로 떨어졌어요. 그 대부분을 삼성의 메모리 칩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위축 추락하면서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액 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제기되면 곧바로 그게 한국 경제 위기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패와 추락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이 계속 하락 중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수출액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64%포인트가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액이 20%가 감소하면 1.27%포인트 각각 하락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한국 경제가 동조화되면서 동반 추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한국경제의 동반 위기는 예견된 결과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냉혹한 분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낮은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기술 경쟁력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은 SK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먼저 2019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을 시작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021년, 2023년 각각 매출의 9.4, 매출의 11점, 또 매출의 12.8을 R&D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AI 기반 메모리예요. 여기에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기술력에서 1년 정도 앞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1년 앞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HBM 개발을 하다가 포기했던 그때의 그 전략적 오류가 부메랑이 되어서 삼성전자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벌어진 격차를 빨리 메우지 못하면 SK하이닉스에 밀려서 삼성은 완전히 반도체 2위 회사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에도 반영이 되죠. 지난 7월 16일 88,000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3개월 만에 5만 전자로 떨어졌어요. 시가총액만 무려 100조가 증발됐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 오류가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고 재앙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추락이 크면 클수록 SK하이닉스의 비상도 아주 놀랍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엔비디아가 요구하는데,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 폭 메모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니까 엔비디아가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SK하이닉스도 그걸 따라서 계속해서 더 빨리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 그제 열린 SK인공지능 서밋 2024에 참석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대담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중에 보면 젠슨 황이 이미 계약했는데 야 그거 6개월만 좀 땡겨줄 수 없냐. 빨리. 예, 최태원 회장이 이 반도체 총괄 사장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이런 속도 경쟁에 이미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이날 최태원 회장이 PT를 직접 했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된 것이 협력입니다. SK하이닉스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그리고 웨이저자 TSMC, 이거 대만 기업이죠. TSMC 웨이저자 C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력하게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3자 동맹, 3자 AI 기반 반도체 동맹을 지금 결성한 상태입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한 HBM 메모리 덕분에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를 지속할 수 있었다. 협력을 강조하죠. 웨이저자 TSMC CEO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파트너십 정신이 저를 가장 설레게 한다. 생태계 전반에 걸친 더 긴밀하고 깊은 협력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TSMC의 공정을 활용해서 HBM을 생산하고 이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반도체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또 TSMC의 창업자가 모리스 창인데, 이 모리스 창은 과거에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를 인수했을 당시에 동업자가 된 걸 환영한다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줬다고 합니다. 예, 최태원 회장도 그때를 회고하면서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앞으로 우리가 파트너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SK 하이닉스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줬고, 그것이 SK 하이닉스의 비약적 발전에 큰 힘이 됐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6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머리를 잘라서 가발 만들고, 동남아에서 나무 들여오다가 합판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천연고무 들여와서 고무신 만들고, 그걸로 다시 수출하고, 그러면서 60년대 근대화를 시작했어요. 수출 주도형 근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웃기는 소리 말하고 했던 자동차, 전자, 조선, 이런 중화학공업도 수출 주도형 중화학공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이끌었던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이 20년 동안 삼성전자라는 메모리칩 반도체의 세계 챔피언이 감당했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 반도체를 시작하고 간 이건희 회장의 그 탁월한 선택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 칩이라도 이제는 고대역폭 메모리, AI 기반 메모리 칩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엔비디아라는 월드 챔피언,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예요. 물론 삼성전자도 뒤늦게 지난 전략적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잠재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못지않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당분간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AI형 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굳게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는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 센터의 구축 운영,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이것을 일괄적으로 공정 처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기업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분야 세계 최고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쉽지만 여러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력을 열린 마음으로 해나가면서 윈윈하는 경영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웬만한 경영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태원 회장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회사 횡령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적이 있고, 그 다음은 지금 이른바 이 사생활 문제로 지금 재판 소송 중인 지금입니다. 최태원 회장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에 있던 2014년 감옥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저서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그 무렵에 이런 자신의 소회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책 제목에서 나오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10년 전부터 SK가 최태원 회장이 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됐냐는 질문을 받고 최태원 회장이 그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독한 기업인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인이었다. 그때 나와 아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다. 돈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사람만을 향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관찰해 보니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했다. 나의 분석력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배워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했고 사회적 기업을 배우기 시작했다. 영리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네. 그게 여기서 만났던 그 사람이 지금 동거하고 있는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자, 이런 그 인간적 어떤 그 고통과 이 성숙함과 당금질을 거쳐서 최태원 회장은 이 가치지향 경영을 선언하게 됐고요. 그 가치지향 경영을 수행하는 이 중점 기구로 그룹의 수펙스라고 하는 혁신 기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AI 기반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를 가지고 엔비디아와 또 TSMC와 이런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비즈니스적 수준의 제휴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지향하는 그런 가치경영의 어떤 연합체라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략적 제휴관계가 매우 강하고 지속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새로운 SK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성과급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앞서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2021년에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과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SK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거 성과급 기준이 좀 불투명하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은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연봉 30억 원을 모두 반납합니다. 반납하면서 직원들과 직접 만나요. 그러면서 성과급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투명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성과급 체계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투명하고 더 사원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사원들의 일하는 동기가 촉발되고 이것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적어도 고대역폭 메모리 영역에 있어서는 앞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유능한 젊은 사원들이 SK 하이닉스로 전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갈래, SK 하이닉스 갈래, SK 하이닉스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다. 이런 역전이 벌어진 것도 결국은 최태원 회장의 가치 경영이 SK 그룹 운영을 통해서 수펙스 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는 뭐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또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을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의 2심에서 재판부가 명백하게 숫자를 잘못했다. 뭐 100원을 1,000원으로 했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 내려놓고 난 다음에 판결문을 새로 고치는 일까지 있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2심 재판의 결과 1조 이상 되는 돈을 지금 최태원 회장이 그 노소영 쪽에다가 주는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 순이익이 7조 이상 나고 수십조의 매출을 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최태원 회장의 오너십은 그 정도 돈이 아니거든요. 아마 몇 조 정도일 겁니다. 거기서 이런 이 엉터리 재판으로 SK의 재산 분할이 황당하게 강행이 된다면 제가 쭉 말씀드린 가장 치열한 경제 영역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잔뜩 짊어진 이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앞으로 이 AI 반도체를 선도할 엔비디아와 TSMC와 굳은 삼각 동맹 관계까지 맺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가 공중분해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어디 최태원 개인의 일입니까? SK 그룹의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바로 파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러분께 논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황당한 재판의 이면에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고관대작을 하던 노태우 커넥션이 노소영 측에서 유리하게끔 이 재판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소탐대실도 이런 소탐대실이 없는 거죠. 그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크게 봐서는 우리가 정말 AI 기반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월드 챔피언 후보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를 공중분해하는 그야말로 황당한 짓을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손으로. 그 점에 있어서 황당하고 잘못된 2심 재판을 바로잡을 대법원의 심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지금 AI 시대의 이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지난 20년간 삼성전자가 해왔던 그 막중한 역할을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런 기적적인 이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는 수십 년간의 오랜 그 인간적 그 고통 속에서 단련되고 새롭게 성숙된 최태원의 리더십이 있다.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편견 없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이른바 그 옐로우 페이퍼 수준의 무슨 이 까시거리 수준의 무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과 누구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로 이 문제가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미래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민기업이었다면 또 지금도 국민기업이라면 SK 하이닉스 또한 삼성전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국민기업이라는 관점에서 SK 문제를 바라보고 이재용의 리더십을 바라보듯이 최태원의 리더십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께 문제 제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